저는 비용만 얘기하라고 하면 비용만 얘기 드려요. 근데 그 앞에 꼭 한마디 붙입니다. 저는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환자분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저희 원장님이 비싼 돈 들여서 저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비용만 궁금하시면 해드릴 수 있는데 아마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 드리고 비용만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냥 보내드려요. 굳이 그런 분들을 끝까지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 얘기 안 들으세요. 그냥 너 비용만 들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 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비용만 얘기하고 그냥 보내드려요. 근데 다시 오시는 경우들도 제법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 드리면 그러면 어디 한번 얘기해봐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인연이 아닌 환자한테까지 마음을 다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나랑 맞는 분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요. 나랑 인연이 아닌 사람까지 끌고 가려고 하면 너무 고민이 많아져요. 오시는 분한테 최선 다하세요. 이거는 체어사이드에서 보통 상담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하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체어사이드에서 스케일링 하신 분이 하시는데 저희는 포토를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여드려요. 그냥 여기 충치고 여기 충치고 여기 충치 있어서 치료하셔야 돼요 하면 환자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환면 포토를 찍어서 환자분 스케일링을 하니까 충치가 보여서 안내 드릴게요 라고만 얘기를 하고요. 사진을 조금 크게 확대를 합니다. 모니터에. 그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치료를 하시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아플 때 오시면 좀 고생하실 것 같으세요. 너무 늦지 않게 치료하셔야 돼요. 라고만 저희는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올 거고요.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해야죠. 설명도 귀찮다. 비용만 말해달라. 네, 비용만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사은품 제도는 원장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원장님께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원장님도 병원에 있는 걸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레진 치료 더 이렇게 한두 개 더 해주는 거. 그게 원장님 제일 좋아하는 거라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보톡스 뭐 그런 거는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원장님이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사은품의 종류를 받아서 금액대별로 이렇게 조금 분배를 했고요.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은 처음에는 그냥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걸로는 하지 못했고요. 저희는 그냥 폴로 사탕 있잖아요. 그거 큰 거 비용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서 환자들 음료 코너에 그게 늘 비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애들한테 자일리톨 주면 안 돼요. 해서 자일리톨 사기서 주기도 하고 립밤은 처음에는 바세린을 덜어드리는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는 않았고요. 다이소에 그래봤자 1,000원 이런 거는 원장님 크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원장님한테 이게 반응이 좋아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뭐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재료 사가지고 하는 거에 병원 카드 쓰는 거 별말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시도를 해서 반응을 보고 좋은 거는 이제 원장님한테 원장님 이거 환자들 되게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방방 뛰죠. 상담실 세팅은 그거는 실장 권한 아닐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 공간이기 때문에 제 공간에 하는 거에 원장님 크게 터치 안 하시는 성향이시고요. 욕심과 아이디어 제시는 절대 안 하세요. 귀찮아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해요. 불편한 거는 그분 입장이고요. 저는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해요. 근데 환자고 상담을 마무리할 때 생각해 볼게요, 올게요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려요. 어머님 3일 있다가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일? 뭐 이러면 그럼 일주일 있다 전화 드릴까요? 약속 잡는 거죠. 내가 언제 전화할게요. 갑자기 전화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 때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할 때, 어머니, 여기 마음을 다하는 두드림 치과인데요. 지난번 상담했던 상담실장 진성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라고 그냥 물어요. 그냥 얘기하듯이. 불편해하지 마세요. 네, 안 불편해 하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바빠서, 나 지금 좀 바빠서 끊어야 돼요. 라고 하면, 그럼 얘기 듣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 언니 볼일 잘 보시고요. 나중에 불편하시면 병원 찾아오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끊어요. 네, 가볍게 하세요.
불편하면 일이 힘들어요. 가벼워야 돼요, 마음이. 상담 시간은 될 수 있으면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너무 풀 케이스라서 상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환자하고 얘기를 해서 점심시간 쯤이나 이렇게 진료 시간이 크게 아닌 시간대에 좀 시간을 잡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 시간에 잡는 상담은 30분 이내. 그리고 이제 뭐 진단비가 한 1,000만 원 넘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잡아야 돼. 홀딩해야 되는 환자는 퇴근하기 뭐 30분 전에 잡아서 제가 퇴근을 좀 늦게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12시 반부터 점심시간인데 1시쯤에 상담을 잡아서 상담을 그냥 편하게 해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머니 엉망인 사람은 못 보셨나 봐요. 라고 얘기해요. 엉망이신 분 더 많으신데 어머님 이 정도면 어머님 나이대 괜찮아요. 더 하신 분들 많으시고요. 그리고 어머님 나이 때는 관리하기 또 힘드셨잖아요. 지금부터 저랑 열심히 관리하면 되죠. 이렇게 좀 넘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 입을 여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꼭 말을 달죠. 저랑 같이 이제 예쁜 치아 만들어 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좀 오글거리는 말 할 줄 아셔야 돼요. 상담하시는 분들. 포토. 저희는 포토 찍어요. 포토 찍어서 확대해요. 그래서 마진 적합도가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안에 충치가 생겨 있고 라고 얘기를 해요. 생길 수 있고 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신경치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을 뿐이지 안에서는 얘들 지금 엄청나게 난리 났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그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다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을 내가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환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토를 좀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핸드폰으로 찍어도 요즘 너무 잘 나와요. 엑스레이 사진에 치료 계획 등 적어드린다 하셨는데 혹시 다 무료? 네,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거 돈 받아요? 저는 무료로 드려요.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 때 꼭 환자분의 사인은 받아요. 저랑 상담했는 이렇게 상담했다 라는 제 사인도 하고요. 원장님 사인도 하고 환자분의 사인도 받아요. 그래서 저도 보관을 하고 환자분도 드리고 있어요. 이거 뭐 드리면 되죠. 저도 제 인스타 피드나 이런 걸 보신 선생님들은 좀 아실 건데 작년에 제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네, 저도 가면을 쓰고 사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공황장애가 왔었는데 호흡이 중요해요. 정말 간단한데요. 한숨 쉬세요. 환자랑 감정 노동에서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울 앞에 서셔가지고요. 입술을 한번 깨물고 그리고 다시 또 한숨 3초 있다가 다시 한숨 쉬세요. 3번만 한숨 쉬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가라앉아요, 내 감정이. 이게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좀 가라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힘들 때는 선생님 이거 선생님 상담 받으셔야 돼요. 새롭게 상담 잘 시작하기 힘들면 상담 받으라는 얘기가 병원을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 무섭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한테 푸셔도 돼요.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셔야 돼요. 이게 쌓이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절대 쌓아놓지 마세요. 선생님은 그 누구의 감정 쓰레기통 아니에요. 감정 쓰레기통으로 받은 감정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자리에서 롱런 하실 수 있어요. 배려 차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물론 있죠. 컴플레인 있죠. 근데 배려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도 치료의 방법과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과 증상들을 다 얘기 드려요. 저는 얘기를 좀 다 하는 편이에요. 얘기를 다 하고 만약에 상위 진료로 가면 비용 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상담 때 이런 거 미리 계산하셔서 얘기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컴플레인대로 내가 감정 노동이 되고 돈은 돈대로 못 받거든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